스티븐 핑커는 다비드의 작업에서 진보의 가능성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모든 문제는 적절한 지식이 주어지면 해결 가능하다는 강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가 저술한 일라이턴먼트 나우라는 책의 주제를 굳건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비드는 스티븐 핑커가 계몽주의를 옹호하는 중요한 인물이자 사상가임을 부각시킵니다. 현재 계몽주의가 여러 방향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장하는 진보의 기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스티븐 핑커는 인공지능이 마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본질을 바로잡고 일반 지능 개념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투링 머신은 이론적으로 모든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필요한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을 실험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며 이는 시간과 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합니다. AGI가 실현될 경우 그것은 인간과 유사한 권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로부터 노동 착취를 피해야 합니다. AGI를 노예처럼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란의 가능성을 높이고 윤리적 고려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화된 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특정 작업에 적합한 기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단일 알고리즘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각 작업에 최적화된 시스템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집니다.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율성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지식이 현재의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900년대 초반에는 우라늄의 성질이 전기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지식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사실이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문제 해결을 위한 특정 목표를 설정해야 하지만 그 목표는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초기 프로그래밍된 도덕적 가치관을 초월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비판의 전통은 사회의 발전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계몽주의 시대에는 비판적 사고가 사회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문제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비도덕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조치이며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도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개발에서는 법과 교육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문명에 적대적이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와 AI의 차이에 대한 사고 실험이 제시됩니다. 신경세포를 실리콘 칩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외부 관찰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AI가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 논의는 AI가 단순한 시뮬레이션일 뿐인지 아니면 실제로 주관성을 지닌 존재인지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포함합니다. AGI 안전 연구자와 AI 연구자 간의 비율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집니다. AI 시스템이 인류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 논의는 진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AI 시스템이 인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AI의 설계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기본적인 안전 기능의 내재적 특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AI의 존재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무능력한 인간 행위자들입니다. 이들은 안전 기준을 무시하고 AI 개발을 서두를 위험이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악의적인 행동자들이 AI를 이용해 인류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확률을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기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시도로 종종 잘못된 결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와 관련된 논의에서 이러한 접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확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를 들어 AI 재앙에 대한 주관적 확률을 0이나 1로 설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베이즈 통계학의 원칙과도 충돌하며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측 시장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확률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베팅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판단을 개선하고 확률의 법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베팅의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긴장감과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로 도박을 합니다. 이는 도박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박에서의 성공은 지식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예측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측 시장은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소와 유사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금전이 이전되는 이 과정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행동 유전학의 첫 번째 법칙은 모든 특성이 유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능부터 정치적 태도까지 포함되며 이러한 유전 가능성이 개인 행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은 개인 행동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창의성은 이 두 요인과는 별개로 개인의 독창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창의성은 개인의 행동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며 이는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종종 그 자체로 독립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창의성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유전적 차이가 개인의 지능과 창의성과 같은 특성에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이 특정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신념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며 다양한 문화에서 정치적 관점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환경은 개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전적 차이에 의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능이 높은 개인은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환경적 요소와 유전적 요소가 개인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관찰됩니다. 이는 쌍둥이 연구를 통해 나타났으며 환경이 전부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창의성은 종종 무작위 요소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의 초기 상태에서 사소한 차이가 발생하면 그것이 나중에 창의적 결과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쌍둥이가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했더라도 그들의 선택과 경험이 다르면 결과적으로 그들의 창의적 과정도 다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자원의 투입 없이는 핵무기의 개발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특정 사건들이 기술 발전에 미친 영향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또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핵무기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이러한 기술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학 및 기술의 발전 속도가 1970년대 이후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쉽게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쓴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변화하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학 문제 해결의 난이도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탐구가 점진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발전은 종종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과학 및 수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현상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학 연구의 방향이 점점 더 점진적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새로운 발견보다는 기존 문제의 해결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과학 저널에서 인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과학적 진리에 대한 탐구를 저해하며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지속된다면 인류는 언젠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문명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하며 성장을 단순히 양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와 지식의 발전은 물질적 성장과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더 나은 정보와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다양한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